안녕하세요. 델타운입니다. 2020년 8월 1일 마켓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이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는 첫째, 달러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프리셔스 메탈은 날아가고 구리는 눌렸습니다. 두 번째, AAPL 등 테크 섹터가 종목별로 엇갈렸지만 대부분 강세로 마감한 것. 세 번째, 미국채의 강세 그리고 유럽 국채의 약세, 특히 이탈리아 국채가 눌린 것, 그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꼽은 세 가지 꼭지가 특별히 미디어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델타원이 인사이트로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 강세가 나온 것은 월말 달러와 청산 수요 때문이라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과 함께 다른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위안화는 사실상 뉴트럴이었지만 유로, 엔, 오지 달러, 페소까지 DM 커런시, 원자재 커런시, EM 커런시까지 닥치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리스크 오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섹터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딱히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달러가 워낙 눌렸기 때문에 월말이니까 조금 교통 정리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의 달러 반등으로 봅니다. 그런데 달러와 강세와 프리셔스 메탈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골드는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2005달러를 슈팅으로 찍었는데 아마도 LME 세션에서 포지션 커버링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해지 물량이 코맥스 골드를 끌어올린 것으로 봅니다. 2000달러가 넘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가상으로는 넘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버가 거진 종가 고가로 끝난 것,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골드와 실버는 리테일 수요가 됐든 ETF 매입 수요가 됐든 이 프리셔스 메탈의 상승세가 최소한 8월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더스트리얼 메탈인 카파는 LME 세션부터 커믹스 마감 때까지 줄곧 숏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파는 일봉을 보면 그 전에 계속 버벅거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깼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오늘 반등해서 카파가 눌렸다라고 보기보다는 달러는 그냥 월말 청산 수요 때문에 오른 것이고 카파는 제조업 수요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긴가민가 하다가 월말이고 해서 그냥 이익 실려이 나와서 눌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제 장 마감 후 애플 등 미국의 테크 섹터가 아주 강력한 갭 상승을 했죠. 그런데 CME 일렉트릭 마켓 시작 후 또 갭 상승을 주더니 나스닥 선물이 강력한 슈팅과 함께 한참 고가에서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흐름은 두 가지 면에서 퀘스천 마크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225와 코스피 200 인덱스가 시가도 상대적으로 약세일 뿐더러 장중에 계속 눌리면서 CME 마켓에 해지가 나왔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 선물과 S&P 500 지수 선물을 계속 눌러댔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스닥 선물은 버티고 상대적으로 S&P 선물은 다이버전스가 심화돼서 역시 New Economy I love you, Old Economy 개나 줘버려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런 경우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아시아 세션에도 많이 눌려도 미국 본장이 시작되면 함께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니케이가 장 초반부터 장마감까지 거의 반등 없이 눌리고 또한 유럽 세션에서 닥스 선물도 시원찮은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첫 번째 퀘스천은 이 테크 섹터의 갭 상승이 마지막 슈팅이 아니었을까? 크게 보면 나스닥 지수가 일봉상 더블 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퀘스천은 미국 지수와 다른 국가의 지수, 특히 니케이와 닥스를 보면 극심한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인덱스 내에서 투자 심리 반전을 먼저 약세로 전환한 니케이와 닥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오늘 장중에 크게 내렸습니다. 아시아장에서 일단 오르긴 했지만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또 계속 밀리고 그리고 CME 마켓 끝날 때까지는 거의 종가 저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엔화가 눌렸는데요. 이런에도 불구하고 그 니케이 지수 선물은 반등을 거의 못했죠. 그런 것을 본다면 어쨌든 미국과는 별개로 일본과 유럽은
지수가 좀 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실 두 퀘스천 모두가 상당히 이제 베어리시한 바이어스를 내지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미국 시장은 그렇게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계속 못 오르다가 장후반 90분 정도를 남겨놓고 아주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서 큰 아래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아래 꼬리를 아주 길게 만든 그런 봉이 나왔는데,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일봉 보면 느낌이 확 오시죠. 바로 행잉맨 캔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후에 기존 전고점인 11,058선을 나스닥 지수 선물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두 퀘스천을 무시를 하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테크 섹터 외에는 살 게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투기적인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한머니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8월에는 테크를 취계하고 요즘 리포트에서 얘기한 대로 컨택트 주식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생각에 반대합니다만, 변동성 지수가 계속 윗꼬리를 만들고 얻어맞고 있고 또 다우 지수고 러셀 지수고 계속 아랫꼬리를 다는 것을 본다면 그게 또 머니파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금특한 것이 아니라 다우나 S&P, 러셀, 심지어 기름까지도 어쨌든 막판에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죠. 이것은 그냥 7월 말 드레싱이 나온 것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정확히 말해서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테크 섹터에서 강했지만 구글은 오히려 갭다운 후에 계속 아래에서 지금 머물렀고, 그리고 대장주로 여겨지던 테슬라는 시가 이후에 계속 종가까지 밀어서 1430불로 끝난 것을 보면 그냥 오늘 나스닥 지수는 7월 말 드레싱 정도로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미국 국채의 계속되는 상승과 유럽 채권들의 눌림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한동안 종종 이야기할 내용이 미국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검토만 하겠다고 했지 실제로 한다고는 안 했는데, 그런 것이 저는 일종의 페드가 구두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국채는 계속 하단이 막혀왔고, 그래서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다가 7월 중순 이후로 솔솔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달러의 약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 국채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러가 약세인데도 국채가 상승했죠. 어떻게 보면 국채가 강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국채가 더 이상 밀리지 않기 때문에 숏포지션들이 점점 월말이 돼갈수록 언와인딩을 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 국채는 거의 3월에 그 고점 분위기와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죠. 금리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독일 국채가 오르고 있지만 3월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못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태리 국채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이태리 국채는 조금 눌리고 독일 국채는 올랐죠. 그래서 어제 하루의 국채시장 흐름은 그냥 7월의 분위기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 시장을 세 개를 다 나눠서 본다면 미국 국채가 이런 낮은 금리에도 3월 수준이 금리까지 올라온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 국채는 3월 수준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이탈리아 국채는 그만큼 올라온 것을 본다면 이것은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위험 자산이었던 이탈리아의 리스크를 독일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를 본다면 리스크는 독일이 그 총대를 매게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로존 자체에서 이 리스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유로화 자체가 조금 더 강세로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산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유로화의 상승을 증명하는 그런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농산물 시장은 사실 7월에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말과 월초에 큰 흐름을 보이는 편인데, 이번 월말 7월 말에는 농산물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죠. 강력한 하락도 나오지 않았고 또 상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 통화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골드와 실버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원유와 구리 같은 이 산업재들은 강한 반등 이후에 더욱 오르지 못하고 한동안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산물에 대한 랠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시장은 사실 이번 3월 하락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그런데 분명히 그 3월 이후에는 통화 시장에 대한 하락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8월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농산물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농산물을 이 선물 시장에 들어가면서 아주 크게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박자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있지만 7월에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또 농경지들이 파괴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대두 수입을 늘리고 그것이 농산물 가격에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농산물 가격은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 생각이 돼서 8월이든 9월이든 계속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상 델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